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3분기 접종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3분기인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 명이 동의하며 국회 심사를 받게 된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T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차별 부분도 폭넓게 다루자는 원칙론에 공감하지만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우리나라 근대 불교의 중흥조로 평가받는 용성 스님의 탄생 157주년 기념법회가 스님의 탄생지인 중림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스님의 탄생지인 중림정사의 주지이자 힐링 멘토인 법륜 스님은 용성 스님의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며 국가적 위기 극복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주변국들이 우리 문화유산과 역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문화재청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과 반크는 인접국의 역사, 문화재 왜곡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 공급 대책 가운데 하나인 공공재개발의 첫 결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각종 민관 정비 사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3분기 예방접종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50대 일반 국민은 7월 하순, 18세에서 49세는 8월 중순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분기에 2,2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첫 소식 양봉모 기자입니다. 고령층과 고위험군 등 우선 접종 대상자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정부가 3분기 예방 접종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목표로 18세 이상 일반 국민 대상의 3분기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 접종 대상인 18세에서 59세 가운데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 30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교 교직원이 대상입니다. 또 50대는 7월부터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나머지 18세에서 49세는 연령대 구분 없이 8월부터 예약 순서대로 백신을 맞습니다. 6월 예약자 중 미접종자는 7월에 최우선적으로 접종합니다. 최우선 접종자는 6월 대상자였으나 백신 부족이나 건강 상태 문제로 접종이 뒤로 밀린 약 17만 명입니다. 60세에서 74세 미접종자 약 10만 명은 이번 달 사전 예약을 거쳐 7월 첫째 주에 백신을 접종합니다. 이달 내 접종하지 못하는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 교사, 보건의료인 등 약 7만 명도 7월 5일부터 17일에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은 접종 동의를 거쳐 7월 셋째 주부터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 화이자 백신을 맞고 고등학교 3학년 외 대입 수험생은 7월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8월 중에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직원과 돌봄 인력도 7월 셋째 주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50대 868만 명은 7월 넷째 주부터 접종에 들어갑니다. 16세에서 17세는 당국의 허가에 따라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지만 일단 이번 3분기 접종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충분한 면역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유증상자 검사받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방역당국은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BBS 뉴스 양봉모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의 무구간 발전을 기원하며 무주 태권도원 박물관에 비치될 서명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태권도 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태권도 발전을 위해 많은 힘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서명판에 국기 태권도의 성지 무주, 세계인의 화합과 평화를 이루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를 적었습니다. 그 사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단군과 승병들이 300명이서들 지켰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 고유한 태권도를 연마하고 수련했다. 그래서 이제 적상한성이나 안국사뿐만 아니라 무주 전체 무주 부가 그 호국의 성지다. 원행 스님은 태권도가 한때 올림픽에서 퇴출될 위기를 맞았던 사실을 떠올리며 남북이 태권도로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오 이사장은 과거 무주 태권도원 유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준 원행 스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태권도복과 검은 띠를 선물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지난달까지 종단 기관지 불교신문 사장 소임을 수행한 정호 스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투철한 공심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발행주기 개편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 보교 활성화에 앞장서 뉴미디어 시대의 불교신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정호 스님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정호 스님은 지난 2019년 10월 불교신문 사장에 임명돼 지난달까지 1년 7개월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는 여야 각 정당의 지도부가 구성된 뒤 열린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는데요. 특히 여야 대표들의 본회의 연설에는 국민의 신뢰와 민생 공정이 각각 담기면서 향후 여야 정치권 협치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황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겨냥한 여야 각 정당 지도부가 구성된 가운데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우선하겠다며 의혹을 앞세우고 있지만 손실보상법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등에서 이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전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야 협치를 위한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유능한 개혁을 완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과감하게 부응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국민과 만나고 현장 속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동산과 일자리, 탈원전 문제를 비롯한 민생과 공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들을 도와주고 동지로서 함께 해주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혁신의 이 바람을 몰아서 당을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바꿔나가는 중추가 되겠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첫 회동을 하고 이른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념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 민생과 미래 비전을 놓고 협치를 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신라의 고승 원효 스님은 중생들에게 화쟁의 가르침을 던져주셨습니다. 화쟁의 중심은 지극히 공정하고 가장 공정한 경지라는 의미인 지공에 있는데요. 6월 임시국회, 화쟁 사상에 입각해 여야가 서로 인정하며 민생을 챙기는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넘어 국회 심사를 받게 된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차별 부분도 폭넓게 다루자는 원칙론에 공감하지만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는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지역 내에서도 그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미국에선 동성애와 동성혼이 구분되는 사안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섞여 있는 것처럼 보수 진영 내에선 이 담론이 혼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교계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모든 혐오와 차별 행위를 막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왔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청와대와 정부 청사, 국회, 정당 당사압 등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도회와 삼보일배 정진 등을 진행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우리나라 근대 불교의 중흥조로 평가받는 용성 스님의 탄생 157주년 기념법회가 스님의 탄생지인 장수 중림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중림정사 주지이자 이 시대 힐링 멘토 법륜 스님은 용성 스님의 나라 사랑 정신을 받들어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이겨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독립운동가로서 근대 한국 불교의 선지식으로 꼽히는 용성 스님의 탄생지 전북 장수 중림정사. 용성 스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법회와 역대 전등 제대 조사들에게 올리는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매년 스님의 탄생일에는 전국의 불자들이 용성 교육관을 가득 메웠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습니다. 대신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불자와 회원들을 위해 정토의 자체 유튜브를 통해 행사가 생중계됐습니다. 용성 스님의 손상자이자 정토의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법문에서 3.1운동을 제안하고 관철시켰던 스님의 큰 뜻을 이어받아 민족 통일과 평화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 나가자고 설했습니다. 용성 진종조사님께서 100년 전에 그랬던 꿈이 그 유언들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과거에 아직 이루지 못한 일부를 이룬과 동시에 우리는 100년 후에 꿈을 그리고 다시 나아가야 한다. 법회는 용성 스님의 행장 소개와 내빈 소개, 축사에 이어 온 결의의 노래, 법어순으로 봉행됐습니다. 특히 행장 소개는 모래 그림으로 제작된 스님의 일대기가 상영되면서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법륜 스님은 법문 말미에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조사님 탄생을 맞아서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산업화와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한 수많은 분들의 공덕에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유업을 계승해서 우리 또한 미래의 꿈을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우리를 딛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계단이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날로 용성조사 탄생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한 사부대중은 법륜 스님의 법문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 됐습니다. 기념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중림정사 행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법륜 스님의 그 법문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이 나라가 조금 더 발전을 하고 10년 후에 우리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나 그런 감동적인 법문도 듣게 돼서 진짜 좋았습니다. 기념법회에 앞서 용성교육관에서는 역대 전등 제대조사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불법을 올바로 전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주인공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문화 전반에 걸쳐 인터넷 등의 사이버 공간을 통한 역사 문화재 왜곡 시도가 나타나면서 문화공정이란 말까지 생겨났는데요.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 행위를 막기 위해 문화재청이 사이버 외교 사절단인 반크와 손을 잡고 올바른 문화유산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중국의 일부 누리꾼과 매체 등은 김치와 한복을 자국의 문화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여기에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이러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나섰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인 반크와 손을 잡고 역사, 문화재 왜곡 대응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바르게 알리고 대한민국의 이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이른바 사이버 외교관으로 불리는 반크는 외국인에게 한국과 한국인을 홍보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민간단체입니다. 외국 교과서와 백과사전, 박물관은 물론 온라인에 있는 잘못된 한국 관련 정보를 바로잡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문화유산 홍보대사 양성, 청년 유네스코 지킴이 등 문화재 지킴이 단체와 역사 왜곡 대응, 세계유산 등재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가 K-팝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품격 있고 역사, 문화가 넘친 나라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 교과서에 찬란한 우리 문화유산이 등재되는 문화재청은 역사,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한 본청과 역사 왜곡 대응 경험이 있는 반크가 손을 잡으면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의병이라고 불리는 문화재 지킴이 단체와도 연대하는 등 청년들의 문화재 활동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또 문화재 역사 왜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강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궁무진한 역사성과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일도 중요한 때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재단과 함께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우리 사회를 밝혀온 자원봉사자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노고를 기렸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대표 이사실에서 환갑과 칠순, 팔순을 맞이한 자원봉사자 44명 가운데 대표로 3명을 초청해 생신 축하 잔치를 열었습니다. 재단 직원들은 칠순을 맞은 연불상시회 구효성, 화목회 A 이문희, 보리회 이임순 씨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선물을 증정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무용고자들을 위한 연불봉사와 급식, 불교중앙박물관 업무 보조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동불교 사암연합회 회장 도륜 스님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방문해 대표이사 보인 스님에게 치료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도륜 스님은 코로나 이후 야외 행사를 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지만 사암연합회 스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동참해서 난치병 어린이 돕기를 이어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보인 스님은 코로나 속에서도 동참해준 안동불교계에 고마움을 전했으며 이 자리에는 고운사 종회의원 범종 스님과 복지재단 사무처장 해공 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력하는 공공주도 공급 대책이 LH 사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요. 대표적 공급책인 공공재개발의 첫 결실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각종 민관 정비 사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 9구역. 낡은 단독주택만 꽉 들어차 있고 도시 기반 시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20년 가까이 정비 사업이 표류해 방치된 이곳에서 최근 재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거 정비의 새 모델로 제시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4곳에 포함된 뒤 사업성과 속도면에서 가장 앞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공공재개발 사업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매우 강하고 준비위원회 구성 동의서 진구가 6월 내에 완료될. 따라서 8만 5천 제곱미터 면적을 2,400가구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장위 9구역 정비의 밑그림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LH를 비롯한 공공시행자가 규제 완화, 사업비 지원, 인허가 혜택 등을 안겨주면서 일정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이 안착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제 서울시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이제 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는 한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저희가 좀 뽑아봤고요. 그거에서 이제 저희가 목표적으로 한 5년 내에 이제 끝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했고. 하지만 지난 3월에 터진 LH 투기 사태의 여파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 민간 재개발 활성화에 기대감이 커진 것이 공공주도 정비 사업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위 9구역도 공공재개발을 불신하면서 민간 개발로 눈을 돌리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빨리 아파트에 들어가고 할 거면 빨리 가자. 그 방안으로 지금 저희한테 동의를 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오해에 의해서 지금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설명해드리고 지금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국토부와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손발을 맞추기로 한 것은 공공이냐 민간이냐의 논쟁을 가라앉히는 측면에서 시적절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민간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규제 완화 방안을 좀 설명을 했고요. 방침을 발표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이제 많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서울에만 단기간에 30만 가구를 신축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의 첫 단추란 점에서 장위 9구역의 진로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은 울산경찰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울산시 울주군 보덕사 관음전에서 도난당했던 석조 관음보살 반가상 한 점을 온전하게 회수해 다시 보덕사로 봉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회수한 석조 관음보살 반가상은 보덕사 관음전에 봉안돼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절도범이 불전함과 함께 훔쳐 자신의 창고에 보관 은닉해왔고 울산경찰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도난 15일 만에 회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신층적인 방송 영상 뉴스 콘텐츠 발굴과 보도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제2차 방송 영상 기획 취재 지원 사업에 지원할 방송사를 다음 달 5일까지 공모합니다. 방송 영상 기획 취재 지원 사업은 방송사의 심층 기획 취재 보도를 위한 취재비와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된 방송사에는 단편의 경우 최대 4천만 원, 장편은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연극협회는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대학로 호암시어터에서 제12회 서울 청소년 연극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축제는 고등학교 연극 동아리가 참가하는 경연대회, 배우를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독백 경연대회, 예비 연극인을 위한 특별 강연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국제 택배나 여행 가방 등을 이용해 우리 문화재를 몰래 외국으로 빼돌리려 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1700년 불교 역사의 맥을 이어온 불교 문화재들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불교계와 문화재 당국, 경찰의 철저한 공동 대응이 이뤄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18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